자, 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전미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국어 시간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번 단원이 이제 문학 단원입니다. 문학 단원.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기영도라는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배웠어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점에 주목을 했다? 자, 화자에 주목을 했죠. 화자라는 거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시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어린 화자가 아니라 성인이 된,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하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화제를 파악을 해봤고, 자, 이번에는 김유정이라는 소설가의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근데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소설에서, 시에서는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했다면 소설에서는 말하는 사람을 화자로 가지 않습니다. 명칭이 달라져요. 자, 뭐냐면 서술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학습 목표가 서술자에 주목해서 이제 소설을 감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걱정이라는 시에서는 화자에 주목을 해서 시를 감상을 해봤고, 이번에는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인 서술자에 주목해서 소설을 감상을 해볼 겁니다. 자, 소단원 도입 영상을 먼저 보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동백꽃. 여러분은 소금장수와 당나귀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당나귀를 기르며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금자루를 짊어지고 개울을 건너던 당나귀는 발을 헛디뎌 개울에 빠지고 말았어요. 개울에서 겨우 빠져나온 당나귀는 짐이 가벼워진 걸 느끼고 깜짝 놀랐어요. 소금이 물에 녹아 가벼워진 것이었죠. 그 다음 날 당나귀는 또 소금 자루를 나르게 되었어요. 지난번 일을 떠올린 당나귀는 일부러 개울물에 빠졌고 콧노래를 부르며 가뿐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당나귀가 꾀를 부린다는 걸 눈치채고 단단히 혼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당나귀 등에 솜을 잔뜩 실었어요. 그날도 개울 한가운데쯤 왔을 때 당나귀는 일부러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 가벼워질 줄 알았던 짐은 물에 젖어 훨씬 더 무거워졌어요. 당나귀는 그제야 나쁜 꾀를 부린 것을 후회했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당나귀의 입을 통해 전달된다면 어떨까요? 내 주인은 나를 엄청 부려먹는다. 며칠 전에도 걷는 것이 힘들 정도로 많은 짐을 실었는데 몹시 지친 나는 개울을 건너다 그만 물에 빠져버렸다. 무슨 조화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어나니 짐이 가벼워져 있었고 덕분에 가뿐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날 주인이 전날보다 더 많은 짐을 실었다. 웬만하면 고이 실어다 주겠으나 정말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개울에 도착해서 일부러 넘어졌고 편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내 주인은 짐을 가득 실었다.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지. 개울에 이르러 나는 또 넘어졌다. 그런데 어라? 짐이 더 무거워졌다. 나는 힘들어 숨이 넘어가는데 이놈의 주인은 날 쉬게 해줄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주인 잘못 만나 영 고생이다. 이번에는 소금 장수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 나귀는 소금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요 며칠 소금을 싣고 오던 녀석이 개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소금이 다 녹아버려 많은 손해를 봤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다음날 또 개울에서 넘어지는 걸 보고 이놈이 꾀를 부리는구나 싶었다. 어떻게 버릇을 고쳐놓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녀석의 등에 솜을 실었다. 그리 무겁지 않을 텐데도 이 녀석이 개울에 이르자마자 또 넘어졌다. 물 먹은 솜을 쥐고 무거워서 헐떡거리는 녀석을 보니 앞으로는 꾀를 안 부리겠지 싶다. 꾀나 부리는 당나귀. 다른 사람 같으면 당장 내다 팔았을 텐데 녀석은 주인을 참 잘 만났다. 어때요? 같은 상황이라도
누가 이야기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이번 단원에서는 김유정의 동백꽃을 감상하며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가 누구인지, 서술자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아주 재미난 영상을 보고 왔죠. 그래서 이야기라는 것은 누가 이야기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점, 사원, 상황, 입장, 처지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또 이제 다르게 초점이 맞춰지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25쪽을 보도록 합시다. 자, 소설로 들어왔어요. 자,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자, 제목이 동백꽃이죠. 자, 그래서 대체 이 소설에서는 이 꽃이 어떤 작용을 하길래 제목이 이렇게 동백꽃으로 돼 있을까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작품에서 동백꽃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유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또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를 지금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소설과 관련돼서 이제 갈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설. 소설이란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산문 문학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설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허구성. 소설은 작가가 상상을 통해 꾸며낸 이야기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설의 특징을 허구성이라고 합니다. 개연성. 꾸며낸 이야기가 다 좋은 소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을 바탕으로 하되 실제로 있음직한 이야기를 담습니다. 이러한 소설의 특징을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개연성의 단어들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개연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것은 현실에 있음직한 일어날 법한 일이다 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읽는 작가들이 읽는 독자들이 이 공감을 하고 현재 내 상황과도 비슷하다라거나 우리가 그 소설 내용에 몰입을 하게 되죠.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소설은 픽션,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소설에 몰입이 되는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로 있음직한 이야기다. 이제 그것을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허구성과 개연성은 서로 뗄 수 없는 소설의 특징입니다. 산문성. 소설은 일정한 운율 없이 산문, 즉 줄글로 표현한 글입니다. 서사성. 소설의 사건은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됩니다. 이러한 소설의 특징을 서사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서사성의 서사라는 것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 자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미래에 이제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당연히 동반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합니다. 서사성이라는 것은 이때 서사라는 것은 서사가 있다, 서사가 재미있다라는 것은 스토리, 이야기라는 거래요.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합니다. 진실성. 소설은 비록 꾸며낸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삶의 진실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을 찾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진실성이라고 합니다. 소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설을 이루는 요소들을 알아봅시다. 소설은 어떠한 요소들로 되어 있을까요? 소설은 주제, 구성, 문체로 이루어집니다.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나타내려는 중심 생각입니다. 자,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게 있죠. 국어 시간에 어떤 텍스트가 나오던 간에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이든 혹은 말하기 텍스트든 어떤 텍스트가 나오든지 간에 주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자, 주제 가장 중요합니다.
구성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짜임있게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때의 구성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도 있고 혹은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미래로 갔다가 혹은 과거로 갔다가 시간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야기냐에 따라서 구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경우는 이야기가 좀 더 재밌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체란 작가의 독특한 문장 표현을 말합니다. 글로 표현된 작가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이루는 세 가지 중 하나인 구성은 또다시 세 가지의 요소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하지요. 여기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인물은 소설 속에서 성격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고, 사건은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배경은 사건이 펼쳐지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러면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가 이 단원에서 학습 목표와 관련 있는 활동이죠.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 말하는 일을 서술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소설 속에서 말하는 이입니다. 서술자라고도 하지요. 서술자는 작가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자, 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시를 할 때도 선생님이 말을 했는데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한다고 했죠. 자, 화자는 어떨까요? 시인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시인이 말을 할 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화자를 일부러 가상의 화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소설에서 말하는 일을 서술자라고 하고 서술자는 이제 소설을 쓰는 사람을 작가라고 하죠. 작가 혹은 소설가라고 하죠. 그래서 서술자와 작가는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편 소설 속의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는 관점을 소설의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소설의 갈등에 대해 살펴볼까요? 갈등이란 원래 칡, 갈과 등나무, 등이 합쳐진 말입니다. 칡은 오른쪽으로, 등나무는 왼쪽으로 줄기를 감기 때문에 이 두 나무가 만나면 서로 얽혀서 풀기가 어렵지요. 소설에서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소설은 갈등의 문학입니다. 자, 시와는 다르게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다. 이 갈등이 얼마나 첨예하게 전개가 되면 될수록 스토리가 재밌어집니다. 갈등 관계가. 그래서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다. 또한 소설의 갈등은 사건을 전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설의 갈등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각각의 갈등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생기는 갈등입니다. 외적 갈등은 형과 동생의 다툼처럼 한 인물과 그 인물을 둘러싼 외부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외적 갈등에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인물과 사회의 갈등, 인물과 운명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설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소설은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따라 전개됩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는 갈등의 심화와 해결 과정에 따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소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고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소설 작품을 통해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재미있게 꾸민 소설을 감상해 봅시다. 자,
소설 관례 영상을 다 보고 왔습니다. 자, 김유정이라는 시인은 어떤 시인일까요? 자, 한번 보면 소설가로서 농촌을 소재로 해서 좀 이제 해학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스꽝스러운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 동백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가 소개 영상, 김정을 소개하는 영상을 먼저 조금 보도록 합시다. 부유했던 집안에서 자랐지만 결국에는 좀 가정이 이제 몰락을 했던 뼈아픈 상황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병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의 탈출구로 소설을 작성을 한 소설가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 소설가의 소설에는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어수룩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읽는 사람들은 웃음이 나요. 근데 그때 웃음이 날카롭고 비꼬는 웃음이 아니라 따뜻하고 인물에 관해서 정감이 가는 그런 웃음을 유발을 합니다. 자,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병을 앓고 있었던 개인적인 상황과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작품에서는 따스함을 많이 표현했던 작가죠.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여기까지만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이제 작품 줄거리 영상 요거를 보면서 아마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OT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영상을 좀 볼 것들이 많았어요. 자, 작품의 줄거리 영상을 먼저 보고 작품을 읽어볼 거예요. 동백꽃. 주인공 나는 농촌 마을에 사는 소작인의 아들이고 점순이는 같은 마을에 사는 마름의 딸입니다. 나의 집은 점순네를 통해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나의 집 수탈근 점순네 수탈객에 마구 쪼이고 있습니다. 점순이가 자기 집 수탈을 데려와 나의 집 수탉과 닭싸움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나는 점순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나흘 전 일입니다. 점순이가 울타리를 엮고 있는 나에게 살며시 다가와 감자를 내밀었습니다. 네 집엔 이거 없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점순이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눈물까지 어린 채로 휑하니 달아나더니 그 다음부터 이놈의 닭! 죽어라! 하고 보란듯이 나의 집 닭을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나가라고 그러니? 나는 소작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름집 딸인 점순이의 괴롭힘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을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참다 못한 나는 점순네 수탈을 이기려고 자기 집 수탈객에 고추장을 먹여보지만 닭싸움에서 또다시 패하고 맙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오는 길에 나는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자기 집 수탈을 보고 화가 난 나는 점순네 수탈을 담매로 때려 엎습니다. 그 바람에 점순네 수탈은 죽고 맙니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누집 닭인데! 점순이가 떠미는 바람에 자빠진 나는 소작인인 자신의 집안 사정을 생각하자 겁이 나서 엉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럼 너 이단부턴 안 그럴 터냐?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럴 테니. 그리고 멋에 떠다 밀렸는지 점순이는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픽 쓰러집니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버립니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아찔하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소설을 이제 읽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오늘도 국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자, 지금 바로 줌에 들어와서 우리 출석 체크하도록 합시다.